영국은 9월에 새학년이 시작된다. 어느덧 온유는 특수학교 2년차에 접어들었고 지유는 유치원에서 이제 나름 고참이 되었다. 긴 방학의 후유증으로 아이들이 개학하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두 아이 모두 잘 적응했다. 스마일. 온유,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와. 잘하고 와. 잘하고 와.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우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온유가 특수학교로 배정을 받은 초창기 마음이 한동안 어려웠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던 것일까? 우리 아이가 일반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마치 일반 아이들과 섞일 수 없다고 사회가 구분짓는 것 같은 피해의식 같은 것이었을까? 우리 아이는 부모인 우리가 그 누구보다 잘 안다는 자만심과 제3자가 나서 이 아이를 구별지었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우리를 스스로를 짓누른 것일까? 특수학교 2년차에 접어든 지금 그동안 온유가 학교에서 받아온 도움들을 생각하면 내 생각이 짧았음을 많이 느낀다.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싶다. 그 이유 중 하나를 예로 들면 온유가 다니는 특수학교는 한 학년당 한 학급만 있으며 한 학급의 학생 정원이 10명, 담임선생님 1명과 3, 4명의 보조교사가 배정된다. 일반 학교 못지않게 꽤 시간표가 빽빽하지만 특수학교의 다른 점은 선생님 모두 아이 한 명 한 명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별적인 배려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에서 내려진 커리큘럼도 있고 학생 개개인의 커리큘럼이 또 따로 있다. 그 계획은 매년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맞춰 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조정된다. 영국에서 자폐나 그 외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아이 중에도 일반 학교, 일반 학급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서 보조교사 1명과 따로 분리되어 생활하게 된다. 이 아이를 위한 커리큘럼이 따로 있기보다는 그저 일반 학급 안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짝 분리를 시킨다고 봐도 된다. 일반 학교 안에 자폐 아이들만을 위한 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원이 적어서 입학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들었다. 보통 센터가 있는 학교는 아침에는 그 센터 안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일반 학급으로 들어가 시간을 보낸다. 이따가 같이 만들자 랩톱박스. 사실 나도 그랬지만 아마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더라도 그냥 정상 발달 아이들 사이 안에 들어가 커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보고 배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린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한다. 만약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일반적인 모방이 된다면 왜 지금까지 상호작용을 끝없이 요구해온 부모를 보고는 쉽게 모방을 할 수 없었나 같은 것 말이다. 일반적인 자극으로는 아이가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간에 기별도 안 가듯이 어쩌다 한번 모방할 수 있는 정도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된다. 일반적인 자극의 정상적인 모방은 항상 거의 매번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동 분석가인 메리 바베라는 그녀의 책에서 자폐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일반 학교가 자폐 아이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폐 아이들이 일반 교실 환경에서 감각, 과부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행동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폐 아동의 특정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특수교육 환경이나 프로그램이 더 유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환경은 맞춤형 지원, 소규모 학급 규모 및 자폐 아이 개개인이 직면한 고유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훈련된 선생님과 교직원들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폐증과 교육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 있으며 자폐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접근 방식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자폐 아동의 교육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온유의 학교 선생님들과 면담하거나 노트를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느끼는 점은 부모인 우리만큼이나 온유에 대해 잘 아시고 온유를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느낀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은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분명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온유를 모르고 자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학교에 갔다면 주변 학생들과 선생님도 힘들었겠지만 온유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그 모두가 온유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 우리 아이들의 특이한 행동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랄 수도 있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 행동 하나하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말이다. 부모인 우리도 그걸 완벽히 다 알지 못한다. 안타까운 건 아이 자신도 왜 본인이 힘든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학교에서 가정에서 잘 분석하고 우리가 먼저 파악한 뒤에 아이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건 토픽에서 벗어난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온유가 학교에서 소변 실수를 자주 한 적이 있었다. 온유는 그 실수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꾸 바지를 벗어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건 아닌지 팬티 색깔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러다 보니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벗으려는 시도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지해야만 했다. 아마 온유는 그 당시 학교에서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자신이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하게 된 행동인데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상상해보면 보나마나 끔찍한 결과로 끝났을 생각에 눈앞이 아찔했다. 심지어 일반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도 뉴스에 나왔겠지. 특수학교를 보내기 전엔 우리 온유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에 대해 걱정도 많았고 막막할 때가 많았지만 특수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학교와 국가에서 함께 그 걱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아 참 감사한 마음이다. 제일 감사한 건 온유가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소외되거나 따로 분리된다거나 주변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에게서 따가운 시선이나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며 하루를 좀 마음 편하게 이해받으며 아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자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지만 잠시 모든 생각과 고민들을 내려놓고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이 느껴지며 감사한 것들이 많음을 깨닫는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가족, 친척,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길을 가다 만난 하루쯤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봐주지 않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다. 잠깐 웨이팅.